오늘의 이슈통 신일 교수와 함께 새누리당을 흔들고 있는 박심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원 의원, 최고위원 말에 들어보니까 박심 마케팅이 있긴 있나 봐요.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박심 논란이라는 것이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이 이 주인이 있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좀 아하. 의미하는 것 같고요. 주인이 없으면 박심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직이 약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조직이 약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황식 전 총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박심 논란이라는 게 뭐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그렇죠.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약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댈 수 있는 곳은 주인, 주인이다. 대통령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원래는 대통령이 당연히 지방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고,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한 사람에게 쏠렸다기보다는 친박계가 특정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아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정당 내에서 우리 사람은 정당 내에서 좀 더 중요한 포스트를 계속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특정 계파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계파 사람은 예를 들면 어디에 뭐 출마하려고 그랬을 땐 당에서 네. 일을 하셔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 계파가 아닌 사람은 뭐 당신 나가가지고 한번 네.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아까 그 박심 논란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깊게 개입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은 오래 하고 정치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자, 박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요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총선에서 뭐가 하나 지방선거에서 뭐가 딱 되죠.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됐다. 네. 제가 시장이 됐다. 그럼 뭐 네 배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당말 잘 안 듣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당론이 있으면 당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이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저걸해서 박심을 투영할 이유가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크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정당 친박계 같이 거대 계파 입장에서 볼 때는 좌파에 있는 당에서 그리고 좀 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박심 논란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는 근데 거예요. 이게 물론 박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고 네. 친박계 의원들의 그렇죠. 의중일 수 있는데 네. 물론 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후보의 경쟁력 자체가 약간 좀 거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황식 전 총리를 얘기할 때는 특히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흡수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정몽준, 김황식, 이혜원 세 분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경선이 붙었어요, 셋이. 네. 근데 만일 정몽준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먼저 했을 때 네. 네. 이때도 문제가 이렇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간단한 것이 아닌 게 아하.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4년 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네. 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흥행, 대선 주자가 하나 주저앉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김황식 전 총리가 만약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도 호남표가 많은데 네. 그 호남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거기다 부산도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부산도 호남 출신들이 좀 많이 살고 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 선거 이후에 있어서의 당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멀리 보자면 어떤 재집권이라는 그런 차원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장 네.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렇게 쉽게 경쟁력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시장은.
네. 그걸 하나 더 봐야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요. 예. 사실 서울시장을 두고 불협화음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몽준 의원은 나도 친박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혜원 최고위원은 뭐 박심을 논하는 원주 건 친박이시죠. 예. 예. 뭐 박심을 논하는 건 박 대통령을 그렇죠. 욕되게 하는 일이다. 뭐 혹은 뭐 서울시장에 나오려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멀리 봤을 때 새누리당한테 독이 되겠습니까? 득이 되겠습니까? 그게요, 실제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흥행이 되면 될수록 이게 경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네. 네.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볼 때 고민도 이제 그런 고민이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가깝게 본다면 득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장. 흥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세 분 모두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정말 도전할 만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깝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실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딜레마라는 게 이걸 또 경선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이 사실 거죠. 후유증이라는 게 더 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의 규모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말씀하시는 네, 본선이요. 거죠. 네. 근데, 물론 후유증의 규모도 다르겠죠. 근데,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서울시당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이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에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박계가 민다 하더라도 김황식 이회원으로 친박계는 나눠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면 본인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그래서 많이 된다 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겠죠. 제가 볼 때에는,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울산 정가윤 의원도 그렇고요. 부산의 서병수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당에서는 주저앉았죠. 앉히려고 있죠. 하죠. 네. 이런 거는 어떤 움직임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박계는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박 계파의 입장에서 볼 때 좌파의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의 포스트 주요한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좌파가 아닌 쪽은 경쟁력 있으면 내보내는 것 이런 작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교수님 저희 민주당 얘기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내용을 겪고 있어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를 둘러싸고. 예, 민주당 항상 내용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지금 이제 다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석간신문에 컬럼도 썼습니다만, 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 논리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된 재판, 물론 민주당 측은 이것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사실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특검을 하면 그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별건으로 해서 다른 사건으로 다루자는 건지 사실은 논리적 정당성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50% 이상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 여론조사는 유무죄에 대한 여론조사지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여론조사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혹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그것은 해롭다라는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네. 지금 민주당은 예.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어요. 오늘도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계속 집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 네, 시간에 네. 이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